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의 실시간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투자 이정표를 제시해 주실 판정단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미국 증시에 부정적인 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또 오늘 우리 장에 좀 영향을 미쳤던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뉴스가 있었죠. 대만 동부 강진 뉴스가 전해진 이후 실시간 전해지는 속보들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 간접적인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의 차질을 보일 것인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나 반도체 업종을 필두로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7시 58분입니다. 대만 동북부 해상에 강진이 발생을 했고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던 가운데 이 여파로 일본에는 쓰나미 경보까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는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한 건 반도체 디스플레이 영향인데 TSMC 일부 생산 라인 대피까지 시키면서 관련 영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TSMC 이번 강진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에 국내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집중된 생산 기지와는 원거리로 파악되다 보니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 일단 지진 여파에도 제한적인 약세 보이고 있고요. TSMC가 1%대 하락으로 출발한 가운데 낙폭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체크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일단 대만 증시, TSMC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영향을 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아직까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살펴본다면은 사실상 이거는 미증시의 영향에 따라 좀 주가가 빠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TSMC에 따른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고 지금 보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갖기는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반사 수혜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면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더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냐면은 TSMC의 지진 리스크가 부각되면은 또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그 긍정과 부정이 같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삼성전자 등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들을 본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뭐 그 딱 어느 특정에 있는 섹터만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HBM이든 CXL이든 이렇게 지금 번갈아가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지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면밀하게 얼만큼 좀 문제가 되는지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는지는 아직까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흐름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뭐 대만 증시의 흐름만 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대만에 대한 이슈보다는 미국 증시의 좀 하락 여파를 조금 더 크게 받는 모습, 대만 뉴스보다는 미국의 흐름에 조금 더 좌우되면서 오늘 약세권에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뉴스와 함께 TSMC발 이슈,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영향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오후자 조금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크고 작은 이슈에 따라서 반응하는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에 대한 판정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급종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유리 기판 테마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선방하는 움직임이 꽤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테마로 그치지 않는 것인지 계속되는 뉴스에 힘을 받고 있고요. 대표격으로 움직이는 그 종목 필옵틱스 오후장에도 탄력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수급이 갔던 종목에 조금 더 수급이 더 들어가면서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필옵틱스에 대해서는 더 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편승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편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AMD 쪽에서
미국에서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 착수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유리기판에 대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본다 하면은 이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레이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유리기판으로 패키징된 반도체 개별 칩으로 자르는 장비를 좀 개발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필옵틱스가 굉장히 좀 수혜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에 유리기판에 따른 지금 코멘트나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지는 않고요. 네. 지금은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에 지금 다른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YC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기업들도 한 번은 좀 적은 비중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리기판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기택 이사와도 종목으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 워낙 이제 단기 급등에 나오기도 했고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더 생각할 필요는 있고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기택 이사도 같은 의견인지는 정말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입니다. 하락하는 날에도 버티는 그 종목. 어제도 저는 오후자 말미에 이 종목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재룡전기 오늘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올 때도 재룡전기, SD 현대일렉트릭은 버티는 움직임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지금 편승해도 될지 아니면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다가 더 우선일지 이기택 이사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예, 뭐 지금 거래량이 대량 동반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난 모습이 3월 초에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다라고 하면 사실 음봉에 추가적인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이 기술적으로 양호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황 때문에 그런데요. 재룡전비뿐만이 아니라 LX 일렉트로닉스, 효성중공업 전반적으로 중대형 변압기까지 실적이 양호한 흐름이고 이런 추세는 뭐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전기차 늘어나면 당연히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서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하니까 3월 초서부터 수급이 다시 몰리면서 대형 시세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뭐 지금 여기서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네. 만약에 내리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는 사실은 어제자, 그제자에 이르는 8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음봉이 나는 날은 좀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고 예단은 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가는 종목 가만히 구경하고만 싶지는 않다. 나도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럼 재룡전기, SD 현대일렉트릭 잘 가는 대장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뭐 다른 이제 전선이라든지 전력 관련해서 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어디에 조심 맞추는 최근에 뭐 대한전선을 비롯해서 전선주들 움직임이 바닥에서 이러한 시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구리 가격도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거든요. 구리 가격과 관련된 연동된 트레이딩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좀 지나는 시그널이 나오겠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전선 같은 가온전선 같은 전선주들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상승 각도가 부담스럽다면 덜 오른 전선 관련주도 구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다 보니 조금 더 시세에 대한 연속성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 일단 더 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다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덜 오른 종목은 신규 매수도 고민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임급종 항상 이슈에 튀는 종목입니다.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 이슈의 힘을 지켜봤던 종목인데요. 비대면 진료의 대표격의 종목이죠. 인성정보입니다. 지금도 탄력 14% 가까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슈에 치고
또 잠잠해질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될지 이 보건소 비대면 진료 확대 소식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계속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에 민감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성 정보 말고도 뭐 다른 그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인성 정보만 좀 많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인성 정보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한다면 지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내일까지도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다른 모멘텀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액침 냉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이제 자회사가 이제 버티브 국내 총판사라는 걸 통해서 이전에 좀 부각을 받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일시적인 그 모멘텀도 같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인성 정보는 좀 더 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비대면을 살펴봤을 때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고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의료 그 파업이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비대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지금 성장 산업을 맞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실제로 많이 지키는지는 아직까지는 네.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성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의 힘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네, 지금 인성정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뭐 일부 비트컴퓨터 같은 비대면 진료주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종목 확산이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나타나진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단기 테마의 이슈로 보자라는 진단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인급종 또 실시간 VR까지 걸리면서 급등에 나왔던 그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호재 뉴스에 반응하고 있는 BMT 12%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사우디 아람코 이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장초반 강했었는데 여기는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올 때 관련 아람코 이제 관련주로 엮이는 BMT는 오히려 힘을 뻗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 이슈에 따른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예, 뭐 이제 시작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린 것이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손바뀜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피팅 업체이고요. 오늘 호재성 뉴스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재료 때문에 반등은 좀 모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 11,000원대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호재성 재료에 반응을 해서 앞으로 추세를 좀 돌려놨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고요. 여기 매물대가 가장 많은 게 12,000원대부터 14,000원대인데 이 매물대를 소화해 나간다라고 하면 뭐 이제 U자형 반등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호재성 재료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 사우디의 이제 행보를 보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뭐 그러한 재료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가 쏠리면서 바닥권에서의 장대 양봉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매물대 지금 12,000원에서 14,000원 선 부근을 뚫고 올라가는 힘에 대해서 조금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는 체크해보고 가자. 일단 오늘의 상승 분위기를 봤을 때 긍정 시그널로 또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인급종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로 본 증시 다양한 종목들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 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운주가 정유주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흥구석유 거래량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전환했음에도 두 자릿수 급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대한해운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AMD가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유리 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공급망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도 알려져 유리 기판 관련주들의 투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HB 테크놀로지 오늘 외국인 수급 유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삼성전자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 12거래일 만에 매도를 보이면서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률 최상위에는 특정 테마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IMBDX 상장 첫날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량의 혈액으로 여러 종류의 암을 조기 진단하거나 암의 재발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장 첫날 200%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네, 이외 미국 의학협회로부터 소변 기반 방광암 검사법에 대한 코드 취득 소식이 전해진 지노믹트리도 급등 중이고요. 미국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약 400억 원의 자금 유입이 기대되면서 윙이푸드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발 쇼크 속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캠은 홀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주가가 30% 넘게 하락하면서 주춤해 오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속 주가는 장중 32만 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11시 들어서 인성정보의 급등도 눈에 띄었는데요.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기관의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 기관 매수세 속 장중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습니다. 신고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GF홀딩스가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서 계열사 현대홈쇼핑의 주식 300만 주를 공개 매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대홈쇼핑 급등을 보이고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현대GF홀딩스의 보유 지분율은 50%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네, 이런 소식이 현대홈쇼핑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퓨처넷 또 강세를 보이며 나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강세 속 피롭틱스 무려 6거래일째 강세가 지속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YC캠은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테스트에 착수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3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외 재룡전기 무려 8거래일째 급등을 이어가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저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 상장 첫날 공모가 4배, 이른바 따따블을 달성하며 화려하게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던 DS 단석. 상장 첫날 40만 원으로 마감한 주가는 어느새 60%가 넘게 하락해 15만 원 선까지 무너지고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KT 모빌리티의 약세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7개월 만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감소한 수준이어서 여전히 투심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매도세가 나흘째 지속되는 가운데 5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느덧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업황 불안에 따른 실적 우려가 큰 기업들도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미글로벌, 롯데정밀화학, 이마트가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면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의 두 분의 판정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자 포착된 종목은요. 네, 지금도 탄력 강하게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단숨에 경신해내는 현대홈쇼핑입니다. 앞서서 이슈로도 짚어봤지만 지금 현대GF홀딩스가 지주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대홈쇼핑 공개 매수에 나선다. 지금 매수가가 64,200원, 오는 22일부터 공개 매수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 뉴스에 따른 주가의 향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두 분께 각각 판정 들어봅니다.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반종민 소장,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이기택 이사님이 또 하나하나 파헤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 뉴스와 함께 이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기업 분석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현대백화점 계열의 홈쇼핑 업체긴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니까 홈쇼핑 쪽에 한 52% 정도 되고요. 건축 자재 한 48% 정도 되는데 계속 이제 비중에 대해서는 2022년이든 2021년이든 별 차이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건축 자재 고객사를 좀 살펴봤을 때 대우건설이든 그 건설사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고객사 그리고 대리점, 인테리어 업자들을 통해서 좀 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 매출액이 1.7% 감소를 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5% 감소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고단가 상품 편성 축소를 통해서 좀 고가
취급고가가 좀 감소를 했고요. 심지어 송출 수수료 등의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이 좀 크게 급증을 했는데 현대렌탈케어 경영권 매각에 따른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때는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진행들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매출액의 5% 이상 차지하는 수주 계약은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따른 앞으로에 대한 재무적인 상승 관점은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퍼의 경우에는 5.73배 그리고 PBR의 경우에 0.35배로 저평가가 되어 있긴 한데 저평가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중국 이커머스 영향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성장성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는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금일 이슈를 좀 살펴본다 하면은 현대 GF 홀딩스가 지주사 요건을 충족을 위해서 동사를 300만 주 그리고 6만 4천 원의 그 공개 매수 4,200원의 공개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오늘부터 22일까지로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오늘 이 이슈에 반응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하나하나 기업 분석을 통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등이 나온 이 자리에서 뉴스에 따라서 더 올라갈 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좀 분석도 들어볼까요? 예, 뭐 사실 기술성 분석할 게 뭐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현대 GF 홀딩스가 지주사 지위를 갖기 위해서 지금 현재 25% 갖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30%를 매입해서 지주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벤트는 이벤트적으로 하루 만에 거의 다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64,200원까지는 얼마 안 남은 가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현대홈쇼핑의 주가는 향후에 현대홈쇼핑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향방이 가려질 텐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건자재 쪽도 마찬가지고요. 홈쇼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5%만 보유를 하더라도 지주사 요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벤트는 이벤트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개 매수가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단기 이벤트성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뭔가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업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두 분의 판정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현대홈쇼핑 내가 편승을 해도 될지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각각의 분석은요. 네, 쉬어가는 말 그리고 쉬어가는 이 말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기업 분석을 통해서 대부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한마디 딱 정의를 내려볼까요? 일단 공개 매수 완료 후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좀 기간이 남았다 보니까는 여기서 천천히 보시고 오히려 그 지금 지주사격인 그 현대 GF 홀딩스를 네. 좀 참고를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여쭤보면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더 공개 매수가까지, 그러니까 공개 매수하는 시점까지 들고 가고 맞죠?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공개 매수 시에 응하면은 이제 증권 거래세를 내야 되고 또한 이제 그러니까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그럼 되는데 계산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 지금 붙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장기적으로 편성이 되면 또 다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공개 매수 완료 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갈 때 비중 조절을 고민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주 이제 요건을 갖춰가는 이제 홀딩스의 경우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 꼽아 주셨습니다. 이기태 기사도 쉬어간다에 또 한 표를 던지셨네요. 네,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의 흐름은 현대홈쇼핑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를 어떻게 경쟁력 있는 사업부로 다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데 그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다.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 이벤트는 단기 중 이벤트로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본연의 가치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급등하고 있는 현대홈쇼핑에 대한 주가의 향방을 좀 고민해보자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 좀 쉬어갈 수 있다.
이유가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판정 종목 현대홈쇼핑까지 짚어봤습니다. 임급적으로 실시간 분위기들 같이 체크해봤고요. 이제 두 분의 종목 가왕까지 확인해 볼까요?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바로 그 종목 확인해 보기에 앞서서 두 분의 지난 관심주들 좀 AS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나름 선방을 했고 오늘 같은 장에도 흐름 좋습니다. 지난주에 종목 가왕이 TLB와 파마리서치였는데 저는 비등비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파마리서치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리를 거뒀네요. 네, 오늘도 미용의료기기 관련주들 이런 장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또 매력이 있는 만큼 지금도 긍정적인 시각 유효할까요, 파마리서치? 예, 뭐 전일자는 시장 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나왔고 그 양봉을 다 감아 올리는 거래량이 좀 나타나고 있고 상승세가 지켜지고 있고 뭐 121선도 돌파하는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는 좀 더 네.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오늘 선방하고 있어서 지금 좀 오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TLB가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하네요. 네, TLB가 확실히 이번 주에 또 들썩들썩하기도 했고 오늘도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어서 승리의 도장은 다시 반종민 소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LB 그리고 파마리서치 모두 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두 분 모두 승리 도장을 드리고 싶네요. TLB도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사님과 그 두 종목 다 모두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네. 보니까 계속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상단에 또 저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CXL이든 이 관련된 점을 같이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 가왕, 파마리서치, TLB 모두 선방을 하고 있고 TLB의 승리 도장이 찍히긴 했습니다만 두 종목 모두 다 지금도 갈 수 있는 힘에 대한 긍정적인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되죠.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종목 가왕 바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HB 테크놀로지와 CJ ENM입니다. HB 테크놀로지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선방을 했던 가운데 더 갈 수 있을지 이 종목을 꼽은 배경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아몰레드에 대해서 검사 장비 생산을 좀 판매를 하고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유닛 등의 판 패턴 가공 부품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유리기판 쪽으로 좀 영위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에 30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50%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레퍼런스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단순히 그냥 여기서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것도 같이 좀 접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유리기판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레퍼런스를 좀 살펴봤을 때 20년 이상 삼성과 좀 협력 관계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액정 표시 장비들 OLED에 대해서 자동 광학 검사 장비를 좀 삼성에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사업 추진 중에 배터리 검사 장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신제품에 대해서 지금 고객사와 테스트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상반기 때 검사 장비 공급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기판과 2차 전지와 관련된 복합적인 테마가 같이 좀 연계돼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필옵틱스는 좀 보유자의 관점을 짚어주셨는데 HB 테크놀로지는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각각 유리기판주 내에서도 다르게 진단을 해주신 만큼 HB 테크놀로지가 주도격으로 다시금 올라설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기태 기사의 종목가와 CJ ENM입니다. 요즘에 CJ 좋잖아요. CJ ENM도 계속해서 소외주였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예, 뭐 10년간 거의 한 80%, 90% 가까이 주가 조정이 나온 종목입니다. 뭐 14년도 때 영광을 돌리면 43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8만 원 정도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코로나 시즌 때 넷플릭스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걸 고스란히 다 반납을 했고요. 그동안의 부진은 경쟁이 치열해졌고 마진이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4년도서부터는 연간적으로 작품이 늘어나고 퀄리티가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의 질이 괜찮아지는 건데요. 올해 25개 작품을 예정되어 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8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주가는 뭐 계속해서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가이던스가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매수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티빙 광고 모델 런칭에 따라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는 음악 부분에서도 아티스트가 2팀 데뷔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까지 일단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그러한 레벨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CJ E&M 지금이 매수 적기일 수 있다. 종목가와 CJ E&M과 HB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텐텐베거 시간에도 엔터와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런 분위기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 코스피 코스닥 저점 대비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역시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오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더 하락폭을 줄이면서 낙폭 조금 더 확확 더 힘을 내서 줄여나가 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종목가왕까지 함께 봤습니다. 반종미 소장, 이기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